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아. 35세, 6세 되는 사람들도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 저는 학생들에게 일본 유학을 약 20년간 지도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을 갖다가 일본 명문대로 보내왔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채널에서 소개 영상을 따로 봐주세요. 요즘 군대 갔다 왔어. 군대에서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20대 후반, 30대 이럴 때 일본 유학을 가는 게 늦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늦은 나이는 어느 정도고 늦지 않은 나이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은 안 늦은 나이인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공부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거는 그냥 그 바른생활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보통 이제 취업을 생각 안 하면은 취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 보통 대부분의 이유가 취업이잖아. 내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애들은 잘 모르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다든지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1, 2학년 때 보통 선배들 보잖아. 근데 선배들이 이제 취업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 대학이.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대학을 갔다가 등록금 내고 계속 다닐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또 대학 졸업 후에도 뭐 취업이 잘 되면 잘 되는 사람 나름대로 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하겠지만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문의를 받은 것 중에서는 제일 나이 많았던 사람이 한 35세, 6세 되는 사람들도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 그 사람 직장에 다니다가 뭐 취업 관계 때문에 좀 막 고민이 많았던지 그 나이에 다시 일본 유학을 가면 어떤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실제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일본 유학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아마 지금 일본에서 유학가가 다니는 유학생들은 많이 볼 거야. 자기 학과에 나이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이 있는 걸 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도 다 가고 있어. 그러고 이제 어제도 그 문의가 하나 있었잖아. 그 대학생인데 이제 지금 내가 다니는 게 늦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유학 가고 싶은데 좀 이따 군대 간다면서 그 학생은. 네. 군대 가는데 뭐 지금 늦지 않습니까? 이런 문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학생들하고 많이 찍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생들 내가 수업하다가 맨날 이걸 갑자기 나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러니까 저것도 웃기는가 봐. 나도 웃겨. 어제도 하여튼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어제도 그런 문의를 받았잖아. 자, 그 학생은 이제 보통 보면 군대 가기 직전에 학생들이 또 문의한 경우가 많아. 근데 쌤 생각에는 나이 늦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 학생들, 어제 문의한 학생들한테 내가 그렇게 문의한 학생들한테 묻고 싶은 건 한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22살, 3살, 뭐 어릴 때는 1살 요 정도 학생들이잖아. 근데 그 학생들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대학 가잖아.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아. 몇 명씩 있을 거야. 그 사람들도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또 잘 다니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거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갖다가 지금 간 유학생들은 다 알 거라. 학생들이 늦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너무 늦은 나이는 한 어느 정도부터인지. 아니, 아까 같이 35살에 문의한 사람이 있었거든. 35.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해가지고 지금 공부가 돼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한 1, 2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모자라면 한 2년 해야 될 거고, 그지? 그럼 한 해가지고 일본 대학 가가 졸업하면 40이 넘잖아. 그러면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일본에도 기업체도 나이 제한을 두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런 기업체들이 있다고. 그런 데는 들어가기 힘들겠지. 그런데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 그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 취업 제한에 상관없는 회사를 들어가든지 거기 더 열심히 뭔가를 닦아가지고 자기 일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내한테 문의 들어오는 학생들 이제 뭐 대학교 2, 3학년 다른 학생보다 한 늦게 되는 게 한 3, 4년씩 늦어지잖아. 그것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 선생님,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 학생들은 우선 군대나 아니면 사회공무원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나한테 찾아왔단 말이야. 찾아와서 내하고 상담을 했거든. 그리고 선생님 상담하는데 뭐 경비는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베스킨 라빈슨 핫통 사오랬단 말이야. 하프갤런 작은 말고 큰 거 있잖아. 하프갤런 그 핫통 사먹고 내가 핫통 받고 내가 상담을 해줬단 말이야. 1시간 정도. 근데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이거였다니까.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우리가 이재유에서 나중에 공부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좀 약간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한 개가 토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가가지고 그 학생한테 그런 학생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군대 가가지고 토플 해결해라고. 군대 가면은 토플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역으로 간 애들은 아마 2등병부터 시간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현역이 몇 개월이지? 요즘 1년 6개월입니다. 보충역은? 1년 9개월이요. 그럼 1년 6개월이면은 군대에서 공부를 하면은 토플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생이면 영어를 좀 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1년 6개월이면은 언어를 2가지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영어 일어. 그러면은 내가 군대에서도 뭐 휴가 나가지고 토플 칠 수 있잖아. 시험 신청해가지고 요새는 다 칠 수 있거든. 요새 군대 가가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어, 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 돼 있어. 그럼 많이 봤단 말이야, 애들. 뭐 나중에 복학하고 하는 절차에서 일본 가고 하더라도 군대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토플은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군대에서 일단 토플을 갖다가 해결해놓고 한 1병 정도 되면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충역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 더
일단 1년 9개월이라면서 보충력은 더 시간이 많잖아. 보충력 있으면은 뭐 토플 다 해결하고 그래놓고 일단 토플 해결해놓고 시간이 더 된다면은 일본어 성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시간이 좀 된다면은 일본어도 뭐 한 중급 정도까지는 시간만 되면 해놓으면은 그럼 군대 제대하고 나면 너무 좋잖아. 일본어 관련 공부하는 방법 영상은 이제 여기에 뜰 겁니다. 그냥 이제 군대가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전역하고 온 학생들 경우가 있잖아. 대학생이 일제를 다시 공부하기에는 뭐 토플은 뭐 대학생 돼서도 좀 했을 거니까 토플하고 토플 일단 치놓고. 근데 대학생들이 된 경우는 이렇게 약간 문과 이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과 쪽 다니는 대학생들은 그래도 대학 때도 수학을 좀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수학 때면은 그렇게 골치는 안 아플 것 같은데 그것도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다시 이제를 공부할 때 골치 아파하는 게 수학이더라고. 수학을 쳤는 지가 대부분 됐잖아.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수학 쉽다니까는. 내가 그 수학 동영상 보면 봐봐. 이제 수학은 나도 지금 계속해서 수학 수업하는 걸 올리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약간 골치 아픈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굳이 뭐 못할 게 없잖아. 그 수학 영상도 저희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나이에 일본 유학 준비를 하면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나이가 많으면은 나중에 면접 볼 때라든지 입시라든지 합격 여부에서 지장이 없는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지장이 있어. 나는 100% 지장이 있다고 확신해. 그런데 어떤 느낌이 그러면 가면 힘드냐 그게 아니고 그 지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 말이야. 만약에 똑같은 점수대야 뭐 종합해가지고 이제유 토플 뭐 면접 뭐 소논문이면 소논문 본고사를 다 종합한 점수가 똑같은 점수가 만약에 70점 둘 다 종합해가지고 수치했을 때 70점 70점 나왔으면은 현역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그럼 현역생하고 재수생이 둘 똑같이 나왔겠다. 그럼 나 같은 학교생 현역을 뽑을 거라고. 재수생하고 사무수생이다. 재수생을 뽑겠지. 약간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 점수 차를 갖다가 조금만 오버시켜 놓으면 되니까 좀 더 받으면 된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4살 5살에서 시험 치는 애들 많이 봤거든. 26살 이렇게 시험 친단 말이야. 그 학생들 일본에 명문대학 다 가서 와세다, 게이오, 히토츠바시 뭐 국립대들 다 들어간다니까는.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현역보다는 점수를 갖다가 좀 더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똑같은 경우면은 현역을 뽑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취업에서는 내가 나이 많아서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그럼 취업하면 나이도 많을 거 아니야. 군대도 갔다 와야 돼. 군대는 어차피 뭐 현역 누구든지 다 가니까 남자든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럼 그래 갔을 때는 나이가 무슨 내가 졸업하고 하면 막 30 가까워진다든지 30 넘던자든지 제재를 안 받겠는가? 그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 뽑을 때 나이 제한하는 회사들 있을 거고 또 그게 상관없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그럼 그 회사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 회사들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러면 똑같이 면접을 봤을 때 젊은 애들 뽑지 않겠냐? 그러면은 걔들을 초과할 만큼 아까 저기 입시 점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더 잘한다든지 더 다른 스킬이 있다든지 면접을 더 잘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시우면은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가지고 취업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안 되고 하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다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